대한민국 공군이 마침내 오랫동안 품어온 마지막 수건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KF-21 보라매의 본격적인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더 이상 외국산 엔진에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한국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특히 미국이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엔진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 방위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아온 가장 큰 장벽이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만든 순수 국산 전투기 엔진이 필요했고, 이제 그 엔진이 실제 점화 단계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이 독자 개발하는 쌍발 엔진은 약 45,000파운드에 달하는 추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엔진 개념을 넘어서 효율과 공기순환 성능을 대폭 향상한 차세대 구성으로 설계되고 있다. 이 새로운 엔진이 성공적으로 완성된다면 유럽, 중동, 아시아에서 KF-21의 수출은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고 막힘없이 전개될 수 있다. 하나에어로 연구진은 이미 핵심 구성품들의 실증을 마쳤고, 특히 램펜 블레이드와 코어 모듈의 성능 검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공개했다. 이는 단순한 부분 성능 시험이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투기용 제트 엔진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상징적 이정표였다. 동시에 5,500파운드급에서 9,000파운드급까지 다양한 무인기 엔진 개발도 병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엔진 라인업은 향후 KF-21의 국산 엔진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첫 번째 국산 엔진은 KX 무인기에 탑재되며 실전 성능 검증을 통해 전투기 엔진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하게 된다. 즉, 한국은 무인기 엔진을 토대로 전투기 엔진을 향한 기술의 사다리를 한 단계씩, 그러나 매우 빠르게 밟아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 언론은 한국의 엔진 개발 속도가 느리다며 깎아내리기에 바빴다. 중국 역시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수십 년째 난항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술 발전을 평가절하하려는 의도가 명확했다. 특히 중국 언론은 F-35A가 사용하는 F-135 엔진의 최대 추력과 애프터버너 사용 시의 출력 수치를 나열하며 한국이 이제서야 2만 파운드급 엔진 개발에 착수했다고 비웃었다. 그러나 이는 기술 개발의 맥락을 완전히 무시한 주장일 뿐이다. 한국은 전투기용 제트 엔진을 독자적으로 연구한 역사가 길지 않으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몇 년 만에 급속도로 기술을 쌓아올린 국가이다. 아직 짧은 시간임에도 이미 실증 엔진을 제작하고 성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가 국제방산 시장에서는 극히 이례적이고 놀라운 성과로 평가된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제트 엔진의 변방 국가가 아니다.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엔진 생산 라인과 첨단 공학 능력을 동시에 보유한 나라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산 엔진이 불꽃을 내뿜는 그 순간 KF-21 보라매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게 된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이 지금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술을 실제로 완성할 수 있는 국가인지 아니면 말뿐인 국가인지,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엔진이다. 그리고 한국은 그 결정적 기준선에 이미 도달했다는 신호를 세계에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전투기 엔진 개발 여정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미국과 유럽의 최첨단 전투기 엔진 기술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로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조차 F-404 엔진을 사용해야 했고, 이는 한국이 독자적인 제트 엔진을 만드는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했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국은 면허 생산으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엔진 코어 제작 기술 공정관리 연소 효율 개선 블레이드 내열 소재 연구 등 가장 어려운 핵심 기술들을 하나씩 손에 넣었다. 이러한 기술의 축적은 단순한 조립 능력이 아니라 세계 소수 국가만 보유한 진정한 전투기 엔진 개발 역량을 의미한다. 특히 엔진 기술의 본질은 단순히 높은 추력을 내는 데 있지 않다. 고온 환경을 견디는 내열 합금 블레이드 압축비를 최대화하는 설계 고속 회전에서의 안정성, 극한 상황에서도 균일한 연소를 유지하는 안정성 등 복합적 난제를 동시에 해결해야만 비로소 완성품으로 인정받는다. 한국 연구진은 이 영역에서 과거에는 상상조차 어려웠던 단계를 이미 넘어섰다. 터보팬과 램팬 구조의 설계 개념을 국산화했으며, 저바이패스 엔진의 구조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공기 흐름 최적화 기술도 확보했다. 이러한 기술들은 미국, 프랑스, 영국 같은 전통 강국들도 수십 년간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한 분야로 한국이 단기간에 이만큼 올라섰다는 사실은 세계 군사 전문가들조차 놀라움을 표현할 정도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면허 생산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단순한 복제 수준에 머물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국산 엔진 개발의 기초로 재해석했다는 것이다. F-414 엔진 생산 라인을 가동하면서 한국은 고출력 전투기 엔진이 어떤 공정을 거쳐 조립되고 검증되는지
실전 운용 수준의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는 KF-21을 위한 국산 엔진 개발에서 결정적인 자산이 된다. 국산 엔진이 F-16에 사용되는 F100 계열 엔진과 비슷한 수준의 블레이드 압축 기술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한국이 핵심 난제 중 하나를 사실상 해결했다는 신호다. 게다가 설계 수명 역시 1000시간 이상을 목표로 안정성을 확보하며 실전 배치가 가능한 성능 지표를 충족시키고 있다. 지금 한국의 엔진 연구는 단순히 전투기의 심장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스텔스 무인기와 초음속 미사일에 적용될 램제트, 스크램제트 기술까지 시야를 확장하며 미래 공군 전략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 특히 무인 전투기 KX에 탑재될 국산 엔진의 개발은 한국이 전투기 기술과 무인기 기술을 동시에 성장시키는 이중구조의 전략을 선택했음을 보여준다. 이 전략은 극히 효율적이다. 무인기 엔진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는 곧바로 전투기 엔진 개발에 반영될 수 있고, 반대로 전투기 엔진 개발에서 얻은 내열 소재나 공력 설계 기술은 무인기 설계에 다시 흡수된다. 이런 순환 구조는 기존 강대국들도 쉽게 구축하지 못한 한국만의 독자적 개발 체계다. 결국 한국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분야를 하나씩 현실로 바꾸며 세계 군사기술의 패러다임을 교란하고 있다. 엔진은 어떤 무기보다 개발 난도가 높고 실패 위험도 높은 분야지만 한국은 오히려 그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했고 현재는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 흐름을 지속한다면 머지않아 완전히 독자적인 중대형 전투기 엔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한국의 방위산업 전략 전체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핵심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한국의 차세대 항공 엔진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바로 무인기 엔진 프로젝트였다. 무인기용 5,500파운드급과 9,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은 단순한 시험용이 아니라 한국이 전투기 엔진을 독자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적 사다리였다. 실제로 무인기 엔진은 전투기 엔진보다 구조가 단순해 보이지만 출력 밀도 연소, 안정성 공기 흐름 제어 등 핵심 요소들은 똑같이 요구된다. 따라서 무인기 엔진 개발이 성공한다는 것은 한국의 기술이 이미 전투기 엔진 개발의 문턱을 넘어섰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이 때문에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무인기 엔진 실증 성공을 한국 항공기술도약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첫 번째, 국산 엔진이 KX 무인기에 탑재된다는 사실은 특히 중요하다. 이 엔진은 실제 비행 과정에서 열 내구성, 연소 효율, 추력 반응 같은 전투기 엔진 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된다. 과거 많은 국가들은 전투기 엔진을 직접 시험하기 전 반드시 무인기나 시험 항공기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했다. 한국도 이 공식을 정확히 따르고 있으며 KX 무인기는 바로 그 교도보가 되는 셈이다. 무인기 엔진의 성능이 입증되면 한국은 그 기술을 기반으로 더 큰 추력을 요구하는, 또한 한국이 개발 중인 무인기 엔진은 단순한 항공기용 터보팬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한국연구진은 저바이패스 구조의 최적화 연소실, 내열 설계 압축비 향상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기존 강대국들이 수십 년간 반복해온 시행착오를 단기간에 건너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욱이 이런 무인기 엔진들은 향후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로 이어지는 핵심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수행한다. 즉 한국은 무인기와 전투기 엔진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독보적 연구 구조를 구축해 기술 발전 속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변화는 한국이 이미 스텔스 개념의 무인 전투기 엔진까지 시야를 확장했다는 점이다. 스텔스 무인기는 단순 정찰 용도가 아니라 전투 임무까지 수행하는 새로운 전장 플랫폼으로 평가되며, 그 핵심이 바로 추력 중량 대비 높은 성능을 내는 엔진이다. 한국은 이러한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누구보다 빠르게 읽어내고 있으며, 기존 전투기 개발 노하우와 무인기 엔진 데이터를 통합해 스텔스 무인기 엔진의 국산화를 궤도에 올려놓았다. 이는 단순 기술 개발을 넘어 한국 공군의 작전 구조 자체를 바꾸게 될 결정적 요인이다. 세계 주요 국가는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미래 핵심 전략으로 보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국가는 극히 드물다.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가 동일한 전장 데이터를 공유하고 동시에 비행하며 하나의 전투 단위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엔진 성능과 정밀한 제어 기술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이러한 복합 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인 신뢰성 높은 무인기 엔진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공군이 기존과 전혀 다른 작전 방식을 실전 전력에 도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무인기 엔진의 성공은 한국이 나아갈 다음 단계, 즉 KF-21에 적용될 완전한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젖히고 있다. 이처럼 무인기 엔진 프로그램은 단순한 기술 축적을 넘어
한국 항공기 엔진 개발 전략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무인기와 전투기 기술이 서로의 발전을 가속시키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엔진 기술뿐 아니라 소재공학 항전장비 통합 설계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 결국 한국은 엔진 개발을 통해 하드웨어뿐 아니라 미래 전장체계를 선점할 수 있는 종합 항공 전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한국이 세계 방위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항공기술 발전이 단순히 전투기 엔진 개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제 전 세계가 알고 있다. 특히 한국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고속 비행 기술, 즉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기술은 한국이 미래 전장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잠재력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램제트는 이미 초음속 무기 분야에서 필요 불가결한 기술이며 스크램제트는 마하5 이상의 극초음속 비행을 실현하는 핵심 엔진으로 평가된다. 한국이 이 두 영역의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 최상위 군사 기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한국의 램제트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 미사일은 고체 로켓 부스터를 이용해 초기 가속을 마친 뒤 램제트 엔진이 작동해 지속적인 극초음속 순항을 수행하는데 이 구조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의 강대국만이 보유한 차세대 무기 기술이다. 한국은 이 복합 추진 구조를 이미 실증했고 고속 비행 중에도 안정적으로 공기를 유입하는 엔진 흡입 구조를 설계해 다양한 회피 기동까지 구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는 단순히 미사일 성능 향상이 아니라 엔진 자체의 내열 소재 공기압 제어 난류 억제 기술 등 전투기 엔진 개발에도 직접 연결되는 고급 기술력을 의미한다. 더욱 주목할 점은 한국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엔진의 내열 구조이다. 엔진은 마하5에서 마하9 이상의 속도로 비행할 때 엄청난 열을 견뎌야 하며 이때 필요한 소재 기술은 전투기 엔진 개발 과정에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한국은 터빈 블레이드를 포함한 내열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고 이 기술은 고속무기뿐만 아니라 향후 국산 전투기 엔진에도 직접 활용될 예정이다. 즉, 한국은 미사일 기술과 전투기 엔진 기술을 서로 보완하며 발전시키는 세계 군사 강국들은 모두 극초음속 무기를 미래 전장의 핵심으로 이해한다. 기존 유격 체계로 대응할 수 없는 속도 회피 기동 능력, 정밀 타격 능력은 전쟁 양상을 단숨에 바꿔놓을 수 있는 위력을 지닌다. 한국이 개발한 극초음속 무기는 부스트 글라이드 형태와 램제트 순항 형태를 모두 연구하고 있으며 다양한 속도 영역과 고도에서 운용 가능한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KF-21 전투기의 미래 개량형 및 한국형 무인 전투기에 장착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한국 공군의 전략적 타격 능력을 전례 없이 확장하게 될 것이다. 중국 언론은 한국의 극초음속 기술이 미흡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중국 역시 오랜 기간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안정된 실전형 플랫폼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한국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실증 발사 성공 데이터 확보 소재 기술 국산화 엔진 구조 안정화 등 핵심 요소를 단계적으로 확보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뒤따라가는 국가가 아니라 새로운 연구 방식과 압축적 개발 과정으로 세계를 추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선명한 신호이다. 또한 한국은 단순히 엔진이나 추진체 기술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탐지 회피 설계, 다중 데이터 링크 항법 장치, 최종 유도 시스템까지 종합적으로 진화시키고 있다. 특히 반능동 방식에 의존했던 초기대한 미사일에서 벗어나 현재는 스트랩다운 항법 기반의 고정밀 유도 시스템을 구축하며 실전 환경에서의 명중률을 극적으로 높이고 있다. 이 모든 기술적 축적은 결국 KF-21과 한국형 무인 전투기에게 새로운 무장 선택지를 제공하고 미래 공군 작전을 장거리 정밀 타격 중심의 전략으로 재편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결국 한국은 극초음속 기술을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닌 국가 전략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 기술은 한국 방산산업 전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고 있다. 램제트, 스크램제트 기술이 축적될수록 한국은 전투기 엔진 개발에서도 더 높은 수준의 열관리 공기역학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독자 전투기 엔진 완성 시점을 더욱 앞당기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한국은 이제 세계 군사기술의 중심축을 바꾸고 있으며 그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이 극초음속 추진 기술에 있다.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탄생이다. KF-21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게 될 한국형 무인 전투기는 더 이상 미래계획이 아니라 실체를 갖춘 전력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KF-21한 대는 무려 4대의 K 무인 전투기를 이끌며 하나의 편대를 구성하게 된다. 이는 한국 공군이 단 한 명의 조종사로도 기존의 전투기 편대보다
훨씬 강력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투기의 작전 반경은 2배 이상 넓어지고 편대당 폭장량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대된다. 이 유무인 복합체계의 핵심은 바로 무인기 자체의 스텔스 성능과 항전 장비 통합 능력이다. 한국형 스텔스 무인기는 기존의 단순한 무장 플랫폼 개념을 넘어 KF-21과 동일한 전파 흡수 구조와 스텔스 도료를 적용한 고성능 기체로 설계되고 있다. 이는 곧 무인기가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닌 독립된 전투 자산으로서 실전 전장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레이더 식별이 어려운 스텔스 무인기는 적 방공망을 교란하거나 침투 작전에서 선도 임무를 맡는 등 기존 유인 전투기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고위험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들은 한국이 발표한 K 무인 전투기 개발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며 아시아 지역에서 보기 드문 독자 무인기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유럽 또한 한국이 단기간에 스텔스 무인기를 실체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장기적으로 한국산 무인 전투기 도입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기존 전투기 시장뿐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는 유무인 복합 전력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기술적 진전이 가능한 이유는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방대한 항전 장비의 국산화 경험 덕분이다. A4 레이더 전자 광학 센서, 전자전 장비 공대공, 미사일 운용 체계 등이 모두 국산화되면서 한국은 무인기에도 동일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국산화는 K 무인 전투기가 단순한 지원 플랫폼이 아니라 실제 전투에서 적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는 실질적 공대공 전력으로 진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모든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산체계의 현대화이다. 무인 전투기는 유인 전투기보다 훨씬 많은 기체 수량이 필요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초정밀 생산관리 시스템과 디지털 엔지니어링 기반의 개발 구조가 필수적이다. 한국은 KF-21 개발 과정에서 이미 이러한 생산체계를 갖추기 시작했고 이를 무인 전투기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다. 결국 한국은 기술뿐 아니라 생산력까지 확보한 국가로 성장하며 방위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까지 확보하게 된다. 더 나아가 한국 공군은 유무인 복합체계를 통해 전장 정보를 통합하고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는 첨단 전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KF-21 한 대가 4대의 무인 전투기를 조종하며 동시에 목표 식별 공격 회피 기동을 수행하는 고도화된 전투가 가능해진다. 이는 과거 대형 국가들만이 구현할 수 있었던 기술이며 한국은 이제 그 대열에 사실상 합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결국 한국의 무인 전투기 개발은 단순한 신형 무기 도입이 아니라 미래 공군의 전술교리 전략 구조 작전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전환이다. 한국은 소수의 유인 전투기와 다수의 무인 전투기를 결합해 전장 전체를 지배하는 새로운 공중전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변화는 한국이 세계 공군기술 트렌드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증명합니다.